안녕하세요. 넥슨 인텔리전스 랩스 UX 선행기획팀 정소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랩스에서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튜토리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게임팀의 의뢰로 튜토리얼 전반에 대해 함께 고민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UX 리서치로 시작해서 데이터가 답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세션을 통해서 튜토리얼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현재의 튜토리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 실제는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어떤 튜토리얼을 만들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역할과 형태에 대해 저희가 고민한 내용들을 공유드릴게요. 여러분은 게임할 때 튜토리얼을 열심히 하시나요? 대답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그럼 게임을 하면서 튜토리얼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답하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튜토리얼에 대한 인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튜토리얼은 근본적으로 왜 존재할까요? 튜토리얼의 사전적 정의를 게임에 대입해보면 튜토리얼은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유저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작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컨텐츠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하는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튜토리얼은 유저를 게임에 잘 안착시킬 목적으로 제공되는 학습과 적응의 도구입니다. 튜토리얼의 제공 목적 때문에 자연스럽게 튜토리얼을 하는 유저와 안 하는 유저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데요. 실제 게임 튜토리얼 진행 상황에서 유저는 튜토리얼을 진행할 수도 있고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각 선택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대략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튜토리얼을 한 유저는 게임에 잘 적응하고 튜토리얼을 하지 않은 유저는 게임이 어려워 이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입견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튜토리얼은 누군가에게는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존재인 것은 사실인데요. 튜토리얼은 언제, 어떤 이유에서 제공되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튜토리얼은 기획자가 주관적으로 정해둔 기준에 따라 모든 유저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데요. 이런 제공 방식이 유저를 게임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사실 유저마다 허들 포인트가 다 제각각일 것이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한 순간들이 다 다를 텐데요. 오히려 필요한 순간이 아닌 때에 나오는 튜토리얼은 스팸이나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죠. 이건 저희만의 고민은 아니었고 넥슨의 A 게임팀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재미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튜토리얼을 개선하고자 하셨는데요. 이런 이유로 저희는 튜토리얼에 대한 고민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볼까요? 튜토리얼은 학습의 도구라 왠지 이탈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또 모든 유저에게 동일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스팸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유저들이 경험하는 튜토리얼은 어땠을까요? 게임팀과 함께 고민할 재료를 모으기 위해 저희는 UX 리서치를 진행했는데요. 이걸 통해 실제 유저들이 튜토리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앞서 살펴본 튜토리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유념해 두시고 실제는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UX 리서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뒤에서 분석 결과와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겠습니다. UX 리서치의 목적은 게임이 즐거울 수 있게 도와주는 튜토리얼 개선안을 제안하는 거였어요. 8건의 비대면 유저 인터뷰를 진행해서 사전에 유저 전의를 파악하고 설문을 설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설문조사에는 약 8,000명의 유저가 응답했는데요.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약 6,000건의 응답을 분석했습니다. 레벨 구간은 4가지 단계로 정의했어요. 인터뷰를 통해 게임의 학습 양상이 달라지는 레벨 구간을 파악해서 입문, 적응, 성장, 완숙으로 정의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탐색의 범위를 적응 단계부터 완숙 단계로 설정했는데요.
게임이 취향에 맞지 않아서 초기 이탈한 유저는 탐색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노란 구간에 해당하는 유저를 대상으로 튜토리얼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유저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튜토리얼은 게임과 유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까요? 유저들의 응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튜토리얼을 열심히 한 유저는 게임이 쉬웠을까요? 튜토리얼을 열심히 하는 것과 게임을 어렵게 느끼는 정도는 직접적 연관이 없었어요. 유저들의 응답을 보면 튜토리얼을 열심히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게임이 어렵다고 응답한 유저의 비율은 동일했습니다. 그럼 튜토리얼을 열심히 하면 알아야 할 정보가 적어질까요? 튜토리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배울 게 많다고 느끼는 정도도 직접적 연관이 없었어요. 유저 응답을 보시면 튜토리얼을 열심히 한 정도와는 관계없이 알아야 할 정보의 양이 많다고 응답한 유저의 비율은 동일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내용대로면 튜토리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유저는 이탈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랬을까요? 튜토리얼을 열심히 하고 하지 않고는 유저의 이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전체 유저의 과반 이상이 튜토리얼을 전혀 하지 않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요. 액티브 유저와 이탈 유저의 전체 응답 비율도 유사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튜토리얼을 열심히 한다고 게임이 쉬운 건 아니었고 튜토리얼을 열심히 해도 알아야 할 건 여전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게임의 기본 요소를 알려주는 것 자체는 적응기 이후의 이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는데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튜토리얼 외에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유저들이 게임을 더 오래, 더 재밌게 플레이하기 위해선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어주기 위한 학습 장치는 어때야 하는지 알아봤어요. 이를 위해 액티브 유저와 이탈 유저의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체감 난이도, 학습 니즈의 변화, 학습하고 싶은 컨텐츠, 이탈 허들 포인트, 그리고 허들 극복 시도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레벨이 오를수록 게임은 쉬워지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일반적으로 게임을 오래 할수록 숙련도가 오르니까 난이도는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저희 예상과 달랐는데요. 액티브 유저의 체감 난이도는 레벨이 오를수록 점점 높아지는 반면 이탈 유저의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유저가 게임을 어렵게 생각해서 이탈로 이어진 건 아니라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관찰된 걸까요? 앞서 본 현상은 더닝크루거 효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서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더닝크루거 효과는 초보자일수록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전문가일수록 과소평가한다는 이론입니다. 흔한 예시를 들어보면 학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방끈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 투성이라고 느끼게 된다는 건데요. 이걸 바탕으로 액티브 유저와 이탈 유저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볼까요? 액티브 유저와 이탈 유저의 학습 니즈가 언제 증가하는지를 보면 유저들이 왜 더닝크루거 현상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성장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액티브 유저의 학습 니즈는 성장기부터 증가하는데 이탈 유저는 완숙기가 되어서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즈를 느끼는 시기의 차이 말고도 학습하고 싶은 것의 차이도 살펴볼까요? 이탈 유저는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것에 대한 학습 니즈가 있었습니다. 쉬운 것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완숙기가 되어서도 자동 사냥 같은 기초 콘텐츠와 시스템에 대해 학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탈 유저는 레벨이 올라도 게임의 숙련 시스템과 콘텐츠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레벨이 올랐는데도 숙련 시스템보다 기초 시스템을 더 어려워했어요. 게임에서 레벨이 오르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증가하고 캐릭터의 성장 방향도 다양해지는데요. 아마도 이탈 유저는 쉬운 것만 알고 어려운 것은 존재조차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누워있는 친구처럼 쉽고 잘 아는 것만 하려다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 기회를 놓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게임을 떠나는 슬픈 결말을 맞이하겠죠.
특히 완숙기에 가서도 기본 시스템이 어려운 유저가 준비 없이 고레벨에서 새롭게 열리는 콘텐츠를 시도하면 높은 확률로 실패를 경험할 텐데요. 이때 그간 미뤄뒀던 학습의 양을 이기지 못하고 이탈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이탈 유저의 상황은 이탈하고 싶은 포인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탈 유저는 액티브 유저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없을 때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했는데요. 그럼 이 두 그룹의 유저들은 이탈 허들을 극복하는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였을까요? 게임에서 허들과 마주했을 때 취하는 자세도 달랐습니다. 액티브 유저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탐색을 했고 이탈 유저는 소극적인 탐색을 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종합해보면 적극적인 탐색을 하는 유저는 스스로 새로운 도전 요소를 파악하고 목표를 세우지만 소극적인 탐색을 하는 유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응기를 지난 RPG 게임의 유저의 이탈은 대부분 도전과 목표의 부재 때문이었는데요. 튜토리얼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이탈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정확히는 어려움을 체감해서가 아니라 도전할 목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저들의 의견에서도 이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컨텐츠를 자동으로 따라갈 뿐 특정 레벨에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탐색하지 않거나 무엇을 즐길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이 너무 쉬운 상태 또는 도전이나 목표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서치 결과에서 도출된 인사이트를 공유드렸고 앞으로는 그래서 어떤 튜토리얼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튜토리얼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저희는 액티브 유저의 재미있을 만큼만 어려운 상태에 착안해서 튜토리얼은 유저를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저가 스스로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게임이 너무 터무니없이 쉽거나 목표가 부재한 상황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둘째, 학습이 꼭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학습을 유도하고 권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미 한번 알려줬더라도 정말 학습했는지 확인하고 모르는 상태라면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궁극적으로 탐색과 학습에 소극적인 유저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튜토리얼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요? 정말 이상적인 튜토리얼은 내 옆에서 게임을 함께하는 친구의 도움과 같은 형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저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가이드를 주는 형태를 상상해봤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걸 구현하지 못했던 이유는 실시간으로 모든 유저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조건에 따라 가이드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그 해답을 데이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유저들의 데이터에 기반해 튜토리얼 경험을 개인화시키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 유저마다 원하는 방식대로 목표를 세우고 어려움 없이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튜토리얼을 만들기 위해선 각 유저의 상태를 파악해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겠죠? 리서치를 통해 알게 된 유저들의 실제 니즈와 튜토리얼 디자인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와 예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로 유저가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순간을 포착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 인터뷰나 설문에서 학습이 꼭 필요한 시점에 튜토리얼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유저들의 니즈를 고려해서 저희가 제안한 가이드는 이런 형태입니다. 타 유저들의 플레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저가 잘 모르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시점에 어떤 기능을 환기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 레벨이면 자동 사냥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유저를 여러 조건으로 판별하는 거죠. 이렇게 판별된 유저에게 자동 사냥 기능을 소개하고 활용 가치를 알려주는 형태입니다. 둘째로 유저에게 무엇을 왜 알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실제 인터뷰나 설문에서 나와 비슷한 유저의 정보를 많이들 알고 싶어 했는데요. 서머너즈 워의 경우 공략 통계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랑 유사하게 타 유저들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면 유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보 검색이 게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유저 의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바일 환경의 특성상 유저들은 외부 정보 탐색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이건 유저 학습을 방해하는 하나의 허들로 작용합니다. 특히 복잡한 요소가 많은 MMORPG 장르에선 알 것도 배울 것도 정말 많은데요. 게임 내 위키를 제공한다면 학습 허들을 조금 낮출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묻고 답하기 공간을 제공해서 유사 질문과 유사 대답을 잘 정리해 둔다면 이후 새로운 유저가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해당 게시글로 보내서 위키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튜토리얼 챗봇을 제공한다면 유저가 궁금한 걸 물어보거나 반대로 필수 정보를 챗봇이 추천해주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의 튜토리얼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게임 학습이라는 관점으로 이탈을 바라본 새로운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리서치 결과로 제안한 내용 중 일부는 적용이 되었고 일부는 준비 중에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유저들이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시간 내서 이번 세션을 들어주신 분들께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발표였기를 바랍니다. UX 리서치 단계부터 실제 인게임 적용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